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할 내용은 작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집입니다. 그중에 쌤이 오늘 비형풀이 강의 들어갈 텐데 작년에 수능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대신에 몇 가지 수능 시험에서 강조해주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올해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수능부터 시작해가지고 A형, B형의 개념이 처음 도입됐었고, 그게 이제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B형을 보는 친구들이 어떻게 남은 기간에 B형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서 수학 능력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먼저 채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모의 협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협상 대상은 회사 측과 시청 측이 대상 형태를 나타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첫 번째 질문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협상에 대한 설명 중 모의 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찾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틀린 친구들 없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 본문에 나와 있는, 즉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일종의 뭐라고 쓰냐면 본문의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문제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여러분들 몇 번 나와 있냐면 4번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입장 차이를 서로가 조정하고 있지 여기에 따른 누가 안 나왔습니까? 제3자의 중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1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걸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화의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난이도가 가장 낮은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맥적인 발화의 의도를 파악한다,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요구가 들어가 있고,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로써 자기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한계치를 설정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이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까지 씻고 3번이 3점짜리예요. 왜 3점짜리냐 라고 본다고 했을 때 모의 협상에서 제안 가운데서 공통점을 찾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 자, 지금 현재 협상의 주체가 2명인데 회사 측과 시청 측이 각각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회사 측 입장에서는 현재 직원 수의 10%를 지역 주민에게 채용하겠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상대에 대한 뭘 볼 수 있냐면 이익이 되는 부분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시청 측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구입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역시나 마찬가지 상대방한테 뭘 하지 않은 거죠?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답이 2번에 제안하는 측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각각의 이 대상자라고 볼 수 있고, 손실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첫 번째 상대방에게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답이 몇 번? 2번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3번까지 여러분들 문제풀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다음 페이지가 이제 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들 역시나 마찬가지 발표하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학생들의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역시나 뭘 물어보는 겁니까?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지.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합법에서는 주로 뭘 알고 있으면 내용일치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이 사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라 볼 수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본문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걸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 쉽게 찾은 답 몇 번? 4번에 함께 버스의 격차 그린 이유는 제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물어보는 건데, 얘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라기보다는 말하는 방식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는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말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문제를 물어보는 걸로써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주제, 생각을 드러내는 방법인데, 여기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인 방법은 청중들의 응답을 뭐 했습니까? 이끌어내면서 확인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아보세요. 뭐 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형태의 것들이 일종의 이 문제에 해당되는 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6번부터 7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 자, 요것과 관련된 글쓰기니까 일종의 이 문제는 뭐라고 보시냐면 작문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가, 나, 다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뭘 제시하는 거냐면 현상을 제시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지금 파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해결 방안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선생님이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 6번 문제를 풀게 되면 6번 한번 보세요. 보기 1과 2를 구체적으로 방안론도 하고 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가 6번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답이 왜 3번이냐? 나 1과 다에서 자 나는 뭐에 대한 거냐면 문제점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다는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아까 해결 방안이 나타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면 나의 문제를 다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나타났냐? 생태 보존을 고려한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이거는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문제점만 나타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냐면 해결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문제점만 나타나 있으니까 나와 관련된 형태의 설명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죠. 답은 3번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영역. 요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유형의 신유형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물론 이 나에 해당되니까 이건 볼 필요 없고 문제의 핵심 키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쓴다라는 그 문장이 몇 개냐? 3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에가 근거가 나오고 뒤에가 주장이 나온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뭘 갖고 풀어야 되냐면 접속어를 가지고 푸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게 근거고 뒤에 게 주장이다라고 됐을 때 쓸 수 있는 접속어는 뭐가 있냐? 그러므로나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뭐가 되겠습니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보시면 자, 이번에 그러므로라고 끝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살펴본다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가 되어 있어요. 이것만 확인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답을 2번과 4번에서 압축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아래의 조건은 뭐냐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되겠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여기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는 이를 위해서는 보입니까? 아하, 이런 문제는 조건에 따라서 문장 수를 잡을 수가 있고 문장의 수가 파악이 됐다면 이 관계는 뭐를 통해서 좋습니다. 접속어를 통해서 파악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7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는 이것도 일종의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내용일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설명해 준다는 건 여러분들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거라서 답만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 같은 맥락이죠. 자, 고려해서 글쓰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 본문에 포함된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건데 오늘 계속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내용일치입니다. 즉, 화법과 작문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뭐다? 내용일치인데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죠. 전문가의 의견이 인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죠?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뭐죠? 고쳐쓰기죠. 선생님이 고쳐쓰기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한테 배운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고쳐쓰기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과 5번 요 정도에서 답을 찾는 게 정상이야.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문장 간의 관계와 문단 간의 관계 혹은 뭐까지 호응관계까지 포함하는 요 정도권에서 답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의 답은 지금 현재 몇 번으로 나왔냐면 5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는 역접이에요. 역접은 서로 뭐 하는 거라고 보시냐면 상반되는 개념인데 요 개념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요 첫 번째 문장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요약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고 있는 문장에서 역접 제시어를 접속을 썼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답이 몇 번? 5번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요 형태가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11번부터인데 11번의 기억과 니은의 예로서 적절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냐? 파생어하고 합성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생어는 어근에 뭐가 결합된 거죠? 접사가 결합된 형태. 합성어는 어근에 어근이 결합된 형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을 정리하면서 선생님 요렇게 좀 옮겨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런 형태처럼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는 길다라는 어근에 이라는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파생어고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마중 같은 경우에 맞다라는 용어는 어감이니까 어근에 웅이라는 형태가 결합됐습니다. 자, 접사죠. 파생어입니다. 그 중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되는 예. 무덤 같은 경우는 묻다에서 엄이라는 접속어, 전미사가 결합된 거니까 파생하면서 원형을 역시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지붕 같은 경우는 집이라는 어근에 웅이라는 전미사가 결합됐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 기억. 그 다음 뒤뜰은 뒤하고 뜰 모두 다 어근이니까 합성어. 쌀과 알도 역시나 마찬가지 합성어. 이렇게 해서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2번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갑시다. 자, 12문제는 뭐가 관련된 거냐면 발음에 관련된 형태, 표준 발음법이죠. 선생님이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 표준 발음법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15항과 29항의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15항과 29항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이걸 살펴본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9항은 합성어나 파생어 형태에 있을 때 결합되는 단어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돼서 뭐가 일어나는 거다? 니은이 첨가되는 형태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나와 있는 꽃이랑도 자, 선생님이 일단 써주면 어떻게 돼? 꽃이라는 단어에 이랑이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고 꽃오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꽃이라는 단어에 오목이라는 단어가 합해졌기 때문에 둘 다 단어와 단어,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모음으로 시작됐지만 이 모음의 얘는 여기에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적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디 영향을 받는 거다? 15항의 영향을 받는 거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역시나 간단하게 풀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한테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잠깐 풀어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선생님 써볼까? 자, 꽃. 자, 요거는 각각 소리가 나면 이렇게 나고 여기에 이랑이라는 단어는 니은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이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붙였으면 꽃이랑이 되는데 꽃이랑 같은 경우에는 비음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 발음은 어떻게 난다? 꽃이랑이 된다. 이에 반해서 꽃오목 같은 경우에는 꽃 얘가 먼저 음절의 끝소리, 대표소리로 나고 여기에 오목이 결합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발음하게 되면은 자, 꼬, 도, 목 이런 식으로 발음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다? 1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거 지우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좀 지울게요. 지우고 13번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 봅시다. 아직 13번 안 봐가지고 13번 한번 본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3번 뭐냐? 아하, 이거 뭐 초등학생 문제잖아.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잘못된 문장을 찾는 건데 주어와 서술과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선생님 이야기 좋네. 자, 사실은 뭔만 한다는 점은 뭔만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서술어가 뭔만 한다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 것이다나 점이다. 형태인 서술어가 와야지 호응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얇은 걸 해야 될 것 같아.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여기가 똑같은 거는 사실인과 똑같은 형태의 주어 구조를 찾는 건데 그게 그대로 어디 나와 있어요? 특징은이 나왔지. 강하다고 한다면 안 되고 강한 것이다. 강하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음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문법 문제 너무 쉽죠?
14번 문제예요. 이거 14번 문제 틀린 사람 진짜 화낼 거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해줬죠. 딱 보는 순간 답이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앞에 있는 아이들을 받는 거기 때문에 몇 인칭? 3인칭. 무슨 대명사라고 했지? 제기대명사라고 했지. 3인칭 제기대명사가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당장 날려오세요.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야? 높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쉽게 푸는 방법은 기억의 조건은 뭐를 통해서 주체 높임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뭐를 통해서 그러한 형태 어휘를 쓰는 거죠. 3번의 연세가 잡수신다. 요게 해당되는 게 기억이고 요게 해당되는 게 니은이기 때문에 답이 몇 번? 3번 초등학생용 문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중세국어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세국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용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쉽게 푸느냐 어렵게 푸느냐가 결정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답이 3번인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죠? 디귿과 시옷이 쓰였는데 기역, 니은, 디귿, 자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이음까지 쓰면 몇 종성법? 8종성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게 근대국어로 넘어가면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으로 가는 몇 종성법? 7종성법이 쓰이는데, 중요한 건 15세기에서는 몇 종성법? 8종성법이 쓰이기 때문에 다르게 발음한다는 거야. 근데 디귿으로 발음되는 건 잘못된 거지, 시옷으로 그대로 발음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자, 17, 18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건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글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자 어떻게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밀하게, 그 다음에 먼저 읽어야 되는 것과 뒤에 읽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읽을 때는 몇 가지 특징, 1, 2, 3, 4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독서를 할 수가 있다. 요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볼 수가 있는데, 17번 문제는 위글을 읽고 독자에 대한 반응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보면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정독 방법보다는 다독, 여기에서 정독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셋째에 해당되는 게 정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독은 어떻게 읽는 게 정독이냐? 정밀하게 읽는 거야.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자세하게 읽는 게 정독인데, 다독은 많은 책을 읽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글은 둘 다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자 공통점을 물어보는 거야. 공통점. 이게 작년부터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두 부분에 대한 공통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보기에서도 역시나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라고 본다면, 여러 관점을 비교해가며 책을 읽어야 된다.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본문에서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고려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몇 번 문제? 오케이, 18번. 다음 갑시다. 다음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심신이온론을 갖고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심신이온론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 상호작용론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평행론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부수현상론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뭐가 나있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들에 봉착한다 이거야. 그래서 나타난 게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다 라는 형태의 이론도 제기되고 있음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내용일치인데, 글을 딱 보면 알겠지만은 한 파트에서 하나씩 나타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느 파트를 보고 읽어야 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이 몇 번이냐면 5번인데,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신적 사건 중 두 가지의 상식이 모든 성립됨을 보여준다. 두 가지 상식이 아니라 뭐하다? 서로 동일하다라는 상식을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답이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은 평행론과 동일론에 대해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수로 뭘 이야기하는 거야?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행론은 기본적인 조건에서 본다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렇게 나와있죠.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정치적 사건은 정치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관계가 각각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1번에 정치적 사건들 사이에서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지. 각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동일론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D를 읽어보면 동일론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동일론인데 과학에 발달한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들도 불가하다고 밝혀졌고 인과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규명할 수 있는 건 물질적 사건인데 그건 어디에서? 똑같아. 물질적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21번 문제는 끝까지 읽어야 돼. 자, 현재 보면은 부수론에 해당되는 거니까 몇 번째 단락이냐면 요 단락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억과 니은에 대응되는 건데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인데 잘 봐봐.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현상일 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답이 나왔네. 자, A가 육체적 사건인데 조수간만과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과 같이 달의 모양이 달라진다. 이때 조수간만은 또다시 갯벌 형성과 같은 또 다른 이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일종의 뭐라고 쓰냐면 또 다른 육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B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육체가 되겠지. 육체가. 자, 이에 반해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C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정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C가 정신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21번 문제였습니다. 쉽죠? 힘들 텐데 조금만 집중하고 여러분들 보면 좋아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금방금방 빠르게 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히 작년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간접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접 광고는 크게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로 나눌 수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협찬제도를 통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협찬제도가 이제 뭘로써 2010년부터 해가지고 간접 광고 제도로 바뀌게 됐다라고 보면서 가장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은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나 내용 일치인데 몇 번이야? 5번에 보면 이런 건 나타나 있지가 않죠. 자, 23번에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결국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을 물어보는 건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간접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간접 광고는 간접 광고는 간접 광고가 간접 광고는 간접 광고는 다 간접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죠. 가장 적절한 건 몇 번이지? 5번에 보면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휘할 수가 있다. 어디 부분에 나타나 있냐면 전체 부분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우리 책에 보게 되면 어때? 방송 프로그램 앞에서 직접 광고가 이런 게 있는데 뭐 하는 거다? 여기에서 이제 효과를 거두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출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광고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겠죠. 23번입니다. 자, 24번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추론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기억은 협찬제도야. 협찬제도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본문을 갖고 푼다면 기억이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서 방송업계는 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상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품명이나 사물을 보여주거나 이를 언급해 광고를 주거나 금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상표를 보이지 않게 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25번 문제는 본문의 내용을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론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 우선은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죠?
커피 전문점인데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이고 여자가 입는 의상 같은 경우는 상표가 가려져 있습니다. 상표가 뭔지는 알 수 없고 남자는 승용차 상품을 말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전계약을 활용했고 커피 전문점은 나중에 종료될 때 고지된다. 즉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간접 광고가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답이 몇 번이야? 2번이지.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은 의류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인 배경이 되는 거고 실제로 착용했기 때문에 이걸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주류적 배치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야.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무조건 정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학 질문인데 이 질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전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찾아야 돼.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함으로 그 다음까지 자전하는 속도는 여기서부터 중요해.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느려져서 남부에서는 0이 된다. 요게 그대로 어디에 가느냐 여기 문제야. 26번에 그래서 26번의 답이 3번이 되는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은 남이 50도 그 다음에 40도 그 다음에 자전 방향의 속도가 느리다 더 빠르다라고 해놨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요? 고위도로 갈수록 속도가 느리다라고 해놨으니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갖고 문제를 하나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이렇게 나와 있죠. 위도에 따른 자전 속도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고 이렇게 나타난다.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뒷부분에 보면 전향력은 여기 나와 있네요.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 별표. 자, 항상 지문 안에서 대립되는 형태가 나타나 있으면 무조건 이게 뭐 한다? 출제됩니다. 정리했죠? 자, 그렇게 해서 27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도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전향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똑같아. 남반구 파리에서보다 고위도, 남극과 북극, 적도, 남이 60도에서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 이게 모든 문제를 푸는 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게 몇 번이냐? 2번이에요. 왜?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할 경우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뭐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걸 적용하면 답이 몇 번?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는 조건인지를 적용해야지만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이게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수능을 쉽고 잘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나와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에 대한 거냐면 예술이죠. 음악과 관련된 질문이 나타나 있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베토벤의 교향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토벤 교향곡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러한 천재적 담론이 나타났느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부터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자, 순수 기하학에서 나오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죠. 또한 음악평론가들은 이걸 함으로써 정성을 촉발하는 달리 능동적으로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당시에는 천재성을 담론한 베토벤이 이런 것들을 얻게 됐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재밌는 건 이거야. 마지막에 베토벤이야말로 이러한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깔렸어. 왜?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음악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독창적 색채를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었기 때문에 뭐 한자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온고지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7번 문제 답이 몇 번이냐 5번이 되는 이유가 과거를 부정했다라는 게 아니야. 받아들이고 거기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라는 게 포인트니까 그리고 고칠 수 있고 기억의 관점입니다. 새로운 청중들은 어떻게 했냐? 여기 답이 나와있겠지.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가까운 건 뭐 한다? 여기 나와있네. 언어가 순수 기하학을 표현해주고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어를 배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몇 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자, 로시니는 지금 독일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입장차가 서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적절한 거는 예죠.
얘는 어디 사람이냐면 같은 독일 사람이지. 그러니까 누구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베토벤 걸 중요하고 얘는 가치가 절하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문학인데 문학 중에 이제 뭐가 나있냐? 옥루몽이 나왔어요. 자, 이 옥루몽을 쉽게 풀려면은 여러분들 이 문장의 구조를 좀 이해하는데 몽이 나와 있으니까 꿈과 관련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가 33번 문제가 바로 뭘 물어보는 거냐면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런 구조 문제는 뭘 갖고 푸는 거냐면 내용일치를 가지고 푸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에서 본문 내용에서 어떻게 나타났냐. 자, 얘는 지금 요 가운데 부분이 일종의 몽 중 몽이에요.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는 거란 말이야. 원래는 신이었는데 어디 인간계로 태어나게 된단 말이지. 뭐를 통해? 인몽의 과정을 통해. 나중에 죽음을 통해 다시 신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요 중간에 인간에 태어났을 때 다시 그 인간이 꿈을 꿔서 하늘 천상계를 본 다음에 강로 깨닫고서 다시 속세로 돌아오는 구조가 특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뭘로 푸는 거다? 내용으로 푸는 거다. 내용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 몇 번이죠? 강남홍이 치루봉의 꿈을 꾸는 것을 보아 치루봉은 천상계에서 속쇠로 입몽하는 구조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 부분이야. 천상계에 넘어가서 치루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세에서 천상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 반대로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4번은 어휘와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좀 낮은 거니까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32번도 뭘 물어보는 거냐면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거야. 아, 여러분들 이제 좀 감이 옵니까? 수능에서 난이도가 쉬워졌다라는 건 되는 게 아니야. 응용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내용일치 부분은 훨씬 더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금방금방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보세요? 하나 둘. 죄송합니다. 중간에 마이크가 지금 꺼졌어요. 마이크가 지금 꺼져가지고, 새로 선생님 마이크를 바꾼다고, 이렇게 조금 중간에 소리가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요 새벽에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지금 방금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디였었냐면, 수능이 쉬워진다라고 본다면 뭐가 많이 나타난다? 그렇죠.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32번도 역시나 마찬가지지. 내용일치인데 본문에서 보면은 답이 왜 3번이야? 강남홍은 성관과 선녀들이 남천문에서 제외한다라고 보는데 제외는 안 했어요. 자고 있는 걸 쳐다보기만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역시나 마찬가지. 이거는 서술상의 특징. 31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 앞으로 넘어가야 돼.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 글의 핵심은 뭐냐?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현실에서 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장면이 바뀌면서 환상적 면모를 드러내는 형태의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청준의 소문의 벽이라는 작품을 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중략을 기준으로 해서 중략 전까지는 누구냐? 이 박준이라는 소설가가 갖고 있는 상처를 나와 김 박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박준이라는 소설가를 인터뷰하면서 그가 이야기해줬던 과거의 이야기들, 특히 그의 소설에 나타났던 부분을 통해서 그가 왜 그런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보니까 답에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이건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어디에 보면 나와 있냐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김 박사가 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별로 기분 좋은 방법은 아니기에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하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을 찾아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찾아놨다라는 거지. 그게 뭐야?
억지로 말을 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말시키는 거. 그게 연계되는 문제가 몇 번이냐면 37번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정신적 외상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문을 트게 할 거냐, 그 상처를 모르게 할 거냐, 아니면 위험한 질문을 직접 할 거냐. 김 박사는 직접 해야 된다고 했고 나는 그의 다른 소설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니까 답 요번에 보면은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가 아니라 위험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자체는 서사적 기능이니까 이건 뭘로 푸는 거냐면 플롯으로 푸는 거예요. 플롯으로. 선생님이 주제, 구성, 문체 이런 형태를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 구성 방식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이걸 통해서 박준이 가졌던 과거의 상처를 찾아내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이 몇 번이냐면 3번 구조로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로 한번 가볼까요? 뒤에 있는 게 뭐냐 한번 봅시다. 뒤에 나타나 있는 게 이제 고전시가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시조가 나와 있는데 시조의 특성을 보게 되면 가 같은 경우에는 고운님과 여의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자느냐 누웠느냐 권한이 없으니 그걸 슬퍼하노라.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망했죠.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세 가지의 공통점은 대상의 부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대상은 누구냐라고 볼 수 있으니까 500년 왕업이에요. 500년 왕조. 즉 고려 왕조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대상을 고려 왕조로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고 나 같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누구는 거냐면 황진이라고 했죠. 황진이. 황진이가 죽고 없죠. 그래서 같이 술 먹었던 그 친구가 없는 거에 대한 한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이 몇 번이냐면 5번으로서 각박한 세태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게 아니라 같이 술 먹었던 친구가 지금은 죽어서 없어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왜 2번이냐.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했다. 이질적 공간이란 건 두 개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공간은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 있는 대상이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자, 거기 보게 되면은 흥망이 유산이 만올때의 추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만올때가 마치 가을날 풀처럼 시들고 사라졌다. 망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질적 공간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현대시 갑니다. 41번부터 43번인데 파초 같은 경우에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쉽게 봐봐. 자, 구름이 있어요. 누이시리. 그러면서 얘는 어스름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는 물소리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사나. 이걸 통해서 자연과 뭐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친화적인 거야. 그래서 나는 얘를 어디 갔는지를 찾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시는 자연 친화와 관련된 노래라고 볼 수가 있고 사평역에서라는 뒤에 나와 있는 시는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문제가 전혀 어렵진 않았어요. 이 문제에서. 자,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본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4번의 가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사. 왜 쳐다보잖아, 산을. 나는 과거의 순간을 그리워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43번이 3점짜리인데 왜 3점짜리로 굳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어떤 태도가 담겨졌냐면 연민과 위로와 관련되는 거니까 관점을 통해서 시를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연민과 위로에서 어긋나는 걸 찾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 몇 번이야? 3번이지. 한 줌의 눈물은 연민과 위로인데 극복해내려는 의지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쉽게 3번이 나올 수가 있고요. 위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얘는 뭘로 푸는 거야? 주제로 푸는 거야. 주제로. 그러니까 이건 자연과의 교감인데 그 교감에서 어긋나는 게 몇 번이냐? 5번이지. 얘는 어디야? 얘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고자 하는 이상향이 되겠지. 그게 뭐야? 자연이 있는 곳이야. 그 자연에 누가 갔어? 구름이 간 거지.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 지금 수능의 마지막 작품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이에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가 있지? 수필이 시험 문제 나오면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주제를 물어보는 거 한 문제, 한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야? 서술 방식이나 형식을 물어보는 거 한 문제. 그러니까 44번은 뭘 물어보는 거야? 형식을 물어보는 거. 그다음 45번은 뭘 물어보는 거야? 주제를 물어보는 거. 주제는 뭐야? 권태야. 뭘 통해서 권태가 드러나 있느냐?
앞에 부분에서는 소를 쳐다보면서 권태를 느끼고 뒤에 부분에서는 블라비를 보면서 권태를 느끼는 게 이 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답이 몇 번이야? 4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글의 전개 방식에 가장 적절한 것은 비유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유가 나타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냐? 나는 소 앞에 누워서 마치 세균같이 선생님이 수능에서 이야기하는 비유는 무조건 뭘 찾아라? 지규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서 금방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형태는 마치 내 마음이 형리처럼 나는 그 형리를 피할 수가 없었다.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가 드러나 있다? 비유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다? 1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평소에 강조했던 것들 위주로 시험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난이도가 낮은 형태의 수능은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고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라는 거 위주로 공부하면은 시험에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신하지만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마지막 끝까지 힘을 내서 가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